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 확인해달라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예. 그것도 뭐 충분히 더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면 사실인데 네. 그럼 내가 의혹을 제기받은 당사자면은 나와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맞다 이렇게 해명을 해야죠. 근데 본인은 가만히 있고 조선일보가 이것은 안민석 의원이 틀렸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제3자인 패널이 지금 와서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본인이 나서서 해명을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윤석열 후보는 뭐 1분짜리 사과를 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다음에 계속 이제 나와서 뭐 다른 분들이 뭐 후보나 본인은 아닌 그 주변의 분들이 뭐 이거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얘기가 광주에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좀 잘못된 발언을 한 다음에 걔한테 사과를 주는 논란을 일으킨 그런 사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후에 뭐 개사과 2다. 지금 뭐 개사과 2를 이번 주말에 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은 후보 가족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가족관계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잇따라 사과하는 상황이죠.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선 리포트에도 보신 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장남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는 불과 지난주에도 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자, 김지아 옆에 있던 김지아 앵커가 직접 취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자세히 지금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자, 김지아 앵커 먼저 이 후보가 이제 이 후보로 추정되는 이 아이디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앞서 보셨는데 IMPC, ABCD 이 아이디 4개죠. 이 아이디 4개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이 후보 장남 측과 함께 한 포커 모임에서 포커를 쳐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디가 워낙 특이했고 최근에도 온라인상에서 이 장남 측 지인들과 함께 꽤 여러 번 마주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맞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씨로 추정되는 이 아이디 얼마나 자주 목격이 된 건지 실제로 많이 한 겁니까, 참여를? 네, 먼저 제보자 A씨에 따르면은 A씨는 이 후보 장남으로 추정되는 이 아이디를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한 달에 10번 정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에 선출된 이후에는 등장하는 횟수가 더 줄었다가 최근에 목격한 것은 지난 11월 초 그리고 바로 지난주죠. 12월 8일에 또 한 번 목격을 한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12월 8일 오전에는 400여 판 정도를 했고요.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개설해서 여러 포커 도박방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한 아이디당 각각 50에서 100여 판 정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이렇게 아이디마다 당일에 얼마로 시작을 해서 몇 판의 포커를 쳤고 또 얼마를 땄는지 이렇게 서로 모두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IMPC 아이디 기록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이 후보 측 입장인데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TV조선이 이 아이디와 관련해서 이 후보 선대위에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권혁기 공보부당장은 그제 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장남이 2020년 7월까지만 도박을 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저희가 추가로 팩트 체크를 하니까 포커를 한 시점은 이렇게 최근까지였다 정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불법 도박 사이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이 불가능한 것 같고요. 또 서버도 외국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네, 먼저 저 사이트를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야 하고요. 실명 은행 계좌 인증 등을 통해서 계좌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현금 거래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주장한 이 적은 금액의 사이버 머니일지 아니면 이렇게 활발하게 현금 거래가 자주 이루어졌는지 꼭 따져봐야 할 부분이고요. 여러 수사기관과 전문가들에게도 문의를 해봤는데 해당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뒀더라도 도메인을 또 추적을 하는 방식으로 남아있는 기록을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고 자료가 다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로 추정되는 이 계좌와 함께 입출금했던 내역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수사가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지아 앵커 고생했습니다. 자, 이두하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보면 뭐 도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만 뭐 상습성 또 뭐
또 처벌 이런 게 유형 뭐 이런 거에 대해 처벌이 달라지잖아요. 예, 예.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단순 도박을 하면 이제 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예. 상습 도박을 하면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예. 지금 우리 김지아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온라인 상에서도 오프라인 상에서도 도박을 하면 보통 이 정도면 상습 도박이 인정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그 방법을 들어보니까 이제 뭐 홀짝 이런 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포커 이런 게 되면 국민체육진흥업법이 또 위반이 되고요. 형법의 상습 도박 위반뿐만 아니라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지아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게임 머니를 환전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죠? 네. 입출금 내역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면 그럼 게임 산업법이 또 위반이 돼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죄가 좀 더 무거워져서요. 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고요. 예. 뭐 공소시효는 당연히 이제 상습 도박보다 길어져서 7년이 되거든요. 5년이 아니라. 근데 뭐 아주 최근까지 했으니까 뭐 시효 문제가 생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문에 뭐 불법 도박을 근절하겠다. 이 도박을 도지사 출마 선언문에 좀 특별히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SNS도 나라 망할 징조의 두 번째는 도박이다. 뭐 이런 것도 올리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도박 근절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인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분이셨는데 뭐 이게 안타깝죠.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도박을 이렇게 엄하게 처벌을 하고 문제를 삼냐 하면요. 이게 사행성이 조장되면 미성년자나 아니면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박죄를 저희가 처벌을 하는 거고요. 예. 이게 뭐 불법 도박장 개설이나 도박 자금 문제까지 수사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최지원 대변인 지금 물론 이제 이 후보 측에서는 빠르게 지금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내부에서는 지금 장남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할 계획이고 또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미리 알지도 못했고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뭐 지난번에 도박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도 본인이 아셨으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네. 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알게 돼서 저희도 좀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바로 그렇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신 거는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이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면서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잘 나무라고 필요하면은 처벌까지도 다 받아야 된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예. 하시는데 그 진정성을 믿고 또 아들도 본인이 바로 사과를 해서 속지 않은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필요한 뭐 다른 뭐든지 저희가 다 잘못한 건 사과를 해야 되고 네. 뭐 이것을 방어하거나 그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아들이 도박으로 1,000만 원쯤 잃고 빚을 졌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적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논란이 이 후보의 사과 이거 하나로 좀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이렇게 사과를 하는 수밖에 없죠. 네. 사과를 뭐 제때 했죠. 사과라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하셨죠? 네.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타이밍을 놓치면 사과를 하더라도 예.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것 같고 네. 아까 우리 최지원 대변인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할 얘기를 다 했어요. 이재명 예. 후보가 아들의 그 어떤 수사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로서는 할 일은 다 했는데 만약에 근데 이게 또 다시 이런 유의 악재가 또 나타난다면 가족 네. 리스크가 이건 사과로 계속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후보들의 그 자녀 문제 이거는 과거에도 다 아시는 겁니다만 1997년도 이회창 후보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안 됐잖아요. 낙선했잖아요. 그게 결국 아들의 병역 비리였거든요. 아무리 사과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거든요. 네. 일단 제때 사과하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까지만 후보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하는 건데 아무튼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불법 도박 말고도 이 후보 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쓴 이 글이 성매매 의혹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한 업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뭐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 이런 뭐 후기까지 올리는 글이 올라왔었죠. 해당 업소가 성매매 업소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상일 의원께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장남이 쓴 이제 글들을 통해서 예. 이 성매매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제 그 해당 업소가 분당에 있다는 건데요. 아하. 뭐 지금
그 업소가 정말 그거인지 아닌지는 좀 더 불법 확인 업소인지 과정이 아닌지. 예. 필요하겠지만 예. 이재명 후보 장남의 글을 통해서 보면 그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 여러 예. 가지 관련 은어들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하. 이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정확한 설명은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예. 다만 이재명 후보가 아들은 결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부모로선 믿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다 그랬지만 사실관계는 저는 확인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지금 고발이 이루어져서 수사가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 쪽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도박과 관련해서도 김지아 앵커가 보도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예.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의 공보단 부단장은 최근까지도 도박이 있었다는 정도만 이야기했지 그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2월 8일 오전만 해도 400여 차례의 소위 이 도박 횟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습성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추가로 확인해서 있는 그대로 좀 밝혀야 예. 그래도 그 후보의 사과의 진정성을 예. 믿을 수 있고 또 하나 후보의 사과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죠. 예. 김남국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부인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문제를 마치 기획해서 꺼낸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네. 민주당 선대위의 현근택 대변인 예. 그 성매매와 관련해서 친구들이 가서 예. 말한 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올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거 확인되지도 않은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예.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올릴까요?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과 이 성매매 의혹 모두 현재까지는 좀 추정이고요.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성매매 의혹과도 관련해서 빠르게 사과를 했는데 먼저 내용 들어보시죠.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도박 자금 출처도 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도박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빚을 내서 네. 자금으로 네, 네. 그 자금이라고 할 건 없고 이제 한 번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찾아서 그 사이버머니라고 하나요? 자, 지금 도박과 성매매 의혹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이상일 위원께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요. 같다고 해도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런 해명에 대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죠. 최 대변인께서는 이런 그 대변인 멘트 이런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실제로 그 20대 청년이 인터넷 사이트에 그런 얘기를 올렸는데 네. 실제로 그 올리고 나서 그런 행동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도 좀 안타깝고 예. 그런 얘기를 갔냐 안 갔냐는 걸 떠나서 지금 이런 논란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 아드님이 잘못한 거 맞고 또 후보께서도 책임지는 자세로 아들 잘
처벌도 뭐 필요하면 다 받겠다. 지금 경찰 조사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아까 뭐 해명하라 그러셨는데 밝힐 거는 다 밝히고 예. 뭐 벌 받아야 되면 받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네. 다만 지금 우리가 너무 이번 선거에서 뭐 아들이 뭐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몇 개를 올렸는데 뭐 거기에 이런 새로운 아이디가 나왔다. 그걸 특종이다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데 네. 예. 우리가 너무 지금 선거가 이 아들의 뭐 아들이 무슨 가족 뭘 사이가 올렸나 많죠. 이걸 네.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2022년부터 예. 2027년 동안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고 그런 정책이나 비전이 내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소중한 시간에 좀 잘못 가고 있다. 이거 여당 야당 다 합쳐서 좀 그만 좀 이렇게 하고 정책 대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로 있으면서 이 퇴폐업소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공언하는 모습 직접 보시죠. 2018년 발언입니다. 나쁜 짓 해서 돈 버는 거 못하게 하겠다. 그 제 취미 활동이거든요. 안마 시술소 이러면서 퇴폐업체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보기 싫으시죠? 막 차에 막 꽂아놓고. 이거 제가 경기도에서 싹 없애버릴 거예요. 성남시에서 그렇게 했더니 성남시에서는 그거 없습니다. 네, 이 후보 아들이 이 후기를 올린 시점 지난해 3월 16일입니다. 이 시기는 이재명 후보가 이 경기지사로서 이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면서 다중 이용시설 영업 제한 등을 검토했을 때입니다. 이 시점 때문에 사실 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검증을 집중하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예. 정책 대결을 해야 할 시간에.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항상 하는 게 뭐 이재명은 합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 본인은 항상 정책을 공약을 내걸면 그 완수율이 높았다, 이행률이 높았다. 그리고 행정 경험에 대해서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저렇게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근절을 하겠다, 싹 없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그럼 아들이 그 시점에 갔다 왔나? 그러면 이 부분은 아버지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아들이 저렇게 있으면 진짜 저게 진정성이 있는 공약이었고 진정성이 있는 정책 집행이었으며 저게 공유가 되는 건가? 앞으로도 의지가 있을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도박 문제도요. 지금 이게 수사가 진행되겠죠. 뭐 이제 일부 시민들이 막 고발을 했으니까.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도박은 이게 상습 도박이냐, 국민 이제 체육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까지 다 처벌이 될 거냐 이 정도의 문제지 상습 도박 문제 자체는 이재명 후보와 아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이지 이거에서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나 아들이 뭐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는 말이 전혀 아니고 저는 이 도박을 수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참가했던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 색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처벌을 알겠습니다. 해야 되고요. 예.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을 그래서 또 근절을 예. 불법 도박 근절하려면 도박장 개설한 사람을 또 이제 이 부분을 처벌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박 자금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0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금이고요. 지금 얘기를 보면 그 횟수나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간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증여를 했는지 아니면 도박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했는지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논란이 이 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여야에서 아까 최 대변인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기획설을 지금 주장하고 양쪽에서 있습니다. 갑자기 몇몇 언론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하고 집중적으로 이제 쥐몰이를 해가지고 결국은 요상한 영상을 목을 막 뒤를 누르고 막 도망가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게 아마 윤 후보가 기획이라고 지칭했던 네,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YTN은 왜 김건희 씨에게 지금 이 타이밍에 그렇게 유달리 관심이 생겼나요? 오히려 저는 저희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요. 택시 기사님이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를 오늘 하고 그리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갖고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네, 김남국 온라인 소통단장은 이 택시기사가 한 매체에 제보했다고 한다 이렇게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고발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고발을 했고요. 김남국 의원이
그 제보자를 정확히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냥 그랬다더라. 카더라 통신을 이제 마치 그런 제보가 있었던 것처럼 해서 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발을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 민주당 쪽에서 그런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다만 여기서 구분할 것이 더 팩트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 부인의 그 목덜미 영상 나온 거. 예. 그거는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예. 그 인터넷 매체는 상당히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윤석열 후보 부인은 YTN, 오마이뉴스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뷰 요청을 정식으로 하면 인터뷰를 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출근하는 길에 숨어 있다가 확 카메라 들이대면서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당황한 나머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면에서 이제 기획을 의심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 역시 전체에 있어서 예. 윤석열 후보의 타격을 주기 위해서 뭐 YTN이 어떤 기획을 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김남국 의원의 기획설도 역시 굉장히 근거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 예. 이재명 후보가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으면 그걸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뒤에 자꾸 이런저런 사족을 본인도 붙이고 측근들이 붙이는데 예. 그러면 그 진정성이 없어지는 건데요. 예. 이재명 후보가 내 아들이 도박 자금과 관련해서 빚이 좀 있다. 그리고 한 번에 뭐 몇십만 원 정도 인출했다는데 이미 이재명 후보 아들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어요. 증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도 빚이 있다면 그게 도박 자금으로 갔을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판돈과 관련해서 잃은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수사 제대로 해서 밝혀야 할 문제지. 예. 이재명 후보가 내 아들이 잃은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도박이 예. 중대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인상을 주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론 있으시면. 네, 뭐 그냥 팩트만 조금 알려드리면요.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뭐 본인이 직접 택시기사한테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열린공간 TV라는 한 유튜브 매체에서 네. 그런 제보가 왔다. 그래서 거길 소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김남국 네. 의원이 소스가 아니고 두 번째는 예. 뭐 증여했는데 뭐 돈이 뭐 얼마냐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5천만 원 정도 아들의 그 부모가 예. 증여를 했고 그 돈은 그대로 통장에 있고 그거 외에 빚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000만 원 정도가 아마 도박을 하면서 좀 잃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몇십만 원 정도의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좀 잃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니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만 예. 이거를 뭐 저희가 잘했다고 한 적도 없고 네. 잘못했다고 여러 번 사과드렸고 예. 제가 봐도 잘못했고 예. 경찰 조사 진행하고 있고 예. 필요하면 처벌을 받는 것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 교수님. 네. 그 내용은 그렇고 지금 기획설 얘기 나왔잖아요. 양쪽 모두 기획설을 제기하지만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요런 내용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좀 짧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어떻게든 불거졌잖아요. 뭐 기획설이건 어떻게 했건 일부러 했건 간에 나타났으면 이걸 네.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다들 말씀하시는 겁니다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해요. 네. 예.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팩트에 입각해서 사과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다 법률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잖아요. 예. 상습 도박 문제도 그렇고 성매매 의혹도 그렇고 앞으로도 뭐 또 그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네. 국민의힘도 기본적으로 그 측근이라는 분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후보들의 그 어떤 그 사과를 진정성을 더 훼손시킬 수가 있어요. 아하.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이수정 지금 선대위 네. 위원장도 그렇고 네. 이건 맞지 않는다. 너무 자신의 진영을 과도하게 비호하는다는 느낌밖에 안 줘요 유권자들이.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예, 예. 김 의원도 그렇고 이수정 그 위원장도 그렇고 그런 건 좀 자제해라. 어차피 불거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인정하고 그래야 후보의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느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 후보는요,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이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그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위 이력 부분을 인정하시고 그 부분 사과하신 건지에 대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무슨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하여튼 제가 어제는 제 아내를 대신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고 더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두 번째 한 것이 이제 오늘 이제 노코멘트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오늘 한 인터뷰고요. 그 전에 한 거는 이제 사과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 대변인 보시기에 사과가 좀 늦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상황을. 저는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하고 싶어서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여론이 안 좋아지니 또 당에서도 하라고 그러니 사과를 당한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그날도 어제 이렇게 하신 것도 한 1분 정도 얘기를 한 다음에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 황급하게 막 도망가듯이 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그 전날까지만 해도 무슨 뭐 시간 강사든 뭐 겸임 교수는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그 허위 경력을 이게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정당화하셨습니다. 그래서 허위 경력을 정당화하고 그런데 또 과거에 본인이 검찰이었을 때는 그런 허위 경력을 한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수사를 했는데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는 모든 것이 용서되는 그래서 그 공정을 부르짖으면서 대통령 출마를 했는데 이 공정한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본인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달라지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과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 처벌을 받겠다는 건지 뭐 어디까지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해명도 하나도 없는데 오늘 계신 패널분들도 뭐 아들에 대해서 막 밝혀라 그랬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뭔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계속 이렇게 가족 얘기로 계속 이렇게 공방을 하는 것을 찬성하진 않지만은 좀 너무 이중잣대를 들어댈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 제 말씀하려는 거죠. 제가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제 사과를 계속해서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이 부분만으로도 이제 공정과 본인이 주장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수사를 할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원칙과 일관된 원칙과 잣대에 따라야 한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밝히질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사실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선대위의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오래된 일이고 그다음 본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나중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간 조선 기사에 의하면 기존에 뭐 안민석 의원이 뭐 18개의 허위 이력 학력 얘기했던 게 대부분 가짜 뉴스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이제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당대표가 그러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후보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후보 배우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사과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월간조선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분명히 얘기하고 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기사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짜 뉴스라는 걸요. 알겠습니다. 네, 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가 삼성미술관 기획전시라는 이력을 허위로 기재를 했다는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은 삼성플라자를 잘못 표기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 또한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 신문 보도에 나온 건데요. 그렇죠. 2003년도 꽤 오래된 일들이에요. 지금 2003년도에 작가로 출품했던 그 도록이라는 게 있어요. 도록이라는 게 명사들의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사진으로 엮은 목록들이에요. 그 도록이라고 그림도 짜 도록이거든요. 그 도록에다가 2003년도 포트레이트전 삼성미술관 기획 이렇게 이력을 달았는데 그게 삼성미술관이 아니라 삼성플라자에다가 이제 전시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삼성미술관 측에서는
삼성미술관에 이러한 것들이 전시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분명히 허위 이력을 기재한 거로 봐야 되겠죠. 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양쪽에서 다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특히 윤 후보의 사과, 그건 지금 사과가 좀 늦은 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가 사과 좀 제때한 거에 비해서 사과가 좀 늦은 면이 하나 분명히 있고, 그래서 사과를 어쨌든 하긴 했습니다. 뭐 예. 떠밀려서 했건 어떻게 됐건 하긴 했는데 아무튼 사과 인색하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근데 그 평가는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 이력이 좀 허위로 기재됐는가 아니면 단순하게 경력사항이 정확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팩트 체크가 정확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윤 후보도 이걸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허위 사실 인정하는 거냐고 아까 기자가 질문하니까 코멘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정확히 파악한다면 얘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상당 부분 많은 팩트들이 지금 허위 사실 기재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럼 확실히 인정한다면 네. 우리 윤 후보의 사과가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질 텐데 분명히 얘기는 하긴 했어요. 어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게 정확하지 않다. 네. 그 인정하는 게 그런 비판은 좀 자유롭지 않다.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조금만 예. 보충을 하고 예. 싶은데요. 아까 월간조선 단독이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이 얘기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 예. 좀 황당합니다. 이 의혹이 제기된 건 김건희 씨예요. 예. 그럼 그 의혹을 해명하는 건 김건희 씨의 일이고 뭐 윤석열 선대위라든지 국민의힘에서 그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네. 그 월간조선이 김건희 씨의 대변인도 아니고 보통 언론에서는 의혹을 제기하죠. 근데 의혹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김건희 씨 본인도 아니고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확인해서 취재를 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그걸 확인해봤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지금 아까 그 월간조선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서 가장 짧은 핵심적인 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있었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그 최 대변인께서 이 단독 기사를 못 보셔서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월간조선에서 이 기사를 단독 보도를 했냐 하면요. 예. 지금 뭐 안민석 의원이 뭐 18개라고 막 주장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청에 물어봤는데 교육청에 자료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허위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요. 예. 근데 월간조선 기사를 보면요. 서류와 규정에 근거해서 서류와 규정을 찾아서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자료를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문서를 통해서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 선거 과정에서 일간지나 월간지가 팩트 체크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네. 공중파 방송도 이 네.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대변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첫째, 이제 경력과 학력 주장을 자꾸 하시는데 네. 첫 번째 뭐 서울대 경영학 석사가 아닌데 왜 그렇게 주장하냐. 그러니까 이 석사 증명서가 나오는데요. 이제 네. 그 학력 증명서에 보면 소속이 경영학과로 돼 있어요. 경영학과에서 예. 석사, 경영 전문 석사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6개월 과정 다니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니고 2년 EMBA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또 학력이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이었기 때문에 네. 정교사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 학력을 주장한 거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교생 실습 자료가 확인이 안 되니까 거짓말한 거다 이런 네.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교육위원회 그 국회의원이 이제 자료를 보내줘서 확인이 되는데 예. 교생으로 근무한 거 정교사로 근무한 게 아니라 교생으로 근무한 건 교육청에 자료가 없고 예. 근무한 학교에 있는데 오래된 건 안 남아 있어서 이거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학업 성적 증명서에 언제 교생을 어디서 했다 이게 다 나와서 알겠습니다.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월간조선에서 이제 그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제기했던 문제가 있던 것을 취재를 해 보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돼서 가짜 뉴스라고 확인하는 것들을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이두하 변호사가 한 3개 정도를 추려서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바로잡을 것은요. 아까 최창렬 교수님께서 김건희 씨의 삼성 프라자 전시 플라자에서 전시를 한 것이다라고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그 플라자에서 전시란 기록도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사실이라서 아직도 이게 어떻게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제가 될 것 조금만 같습니다. 더 네. 보충도 드릴까요? 아니 의혹을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 확인해달라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네.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예. 그것도 뭐 충분히 더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면 사실인데 네. 그럼 내가 의혹을 제기받은 당사자면은 나와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맞다 이렇게 해명을 해야죠. 근데 본인은 가만히 있고 조선일보가 이것은 안민석 의원이 틀렸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제3자인 패널이 지금 와서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본인이 나서서 해명을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윤석열 후보는 뭐 1분짜리 사과를 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다음에 계속 이제 나와서 뭐 다른 분들이 뭐 후보나 본인은 아닌 그 주변의 분들이 뭐 이거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얘기가 광주에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좀 잘못된 발언을 한 다음에 걔한테 사과를 주는 논란을 일으킨 그런 사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후에 뭐 개사과 2다. 지금 뭐 개사과 2를 이번 주말에 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놔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YTN이나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전화를 하셨을 때 이 당사자가 후보의 배우자가 해명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시고요.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본인 그 인터뷰한 내용이 다 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실리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선대위 대변인들 논평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도 선대위 관계자니까 제가 법률지원단 부단장이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완전 제3자가 아닙니다. 완전 길 가던 행인이 와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간조선도 마찬가지죠. 팩트 체크를 한 거죠. 아까 월간조선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최준희 교수님 조선일보랑은 전혀 다른 매체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최지원 대변인 논리라면 이재명 후보 아들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김건희 아들이 사과를 씨는 했습니다. 말씀 기회 드릴게요. 김건희 씨는 지금 언론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억이 안 되는 것들, 아직 확인 과정이 필요한 것들, 그걸 지금 확인 과정 중에 있고 확인되는 것 틈틈이 선대위 대변인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도 기자 출신인데 기자들은 그렇습니다. 무슨 그 후보 쪽과 상관없이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면 독자적으로 취재 활동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문제도 그거는 의문이 생기기 전에 이재명 후보 쪽 가족의 문제를 아마 취재하다가 확인 과정에 들어가서 확인이 돼가지고 보도한 거기 때문에 월간조선이 무슨 윤석열 후보를 대변할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은 그냥 의혹 제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18가지가 다 가짜고 허위인 것처럼 해서 정치 공세를 굉장히 강렬하게 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거 하나하나씩 다 반박을 하는 가운데 월간조선이 저렇게 확인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론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뭐 월간조선이 확인할 수 있죠. 언론에서 그런 취재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 모든 공방은 본인 그런 허위 경력 의혹을 많은 지금 이거 말고도 의혹이 굉장히 많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공방을 뭐 우리 앞으로 뭐 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하지 않고 너무 좀 쓸데없는 공방을 만드는데 이거 좀 해결할 수 있게 좀 명백하게 본인이 밝혀주시죠. 알겠습니다. 짧게 제가 뭐 말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워낙 뜨거워가지고. 제가 중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양쪽의 그 의혹이 이제 나왔잖아요. 법률적인 문제가 다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윤 후보 측 그 김건희 씨도 사무소 이전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일부는 또 정확한 팩트 체크가 아직 안 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뭐 편을 드냐 안 드냐 이쪽으로 좀 공방이 간 것 같은데 이건 긋지 마시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볼 때는 윤 후보 측 부인도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대표, 코바나 콘텐츠 대표도 뭔가 여러 가지 허위 이력을 많이 기재했구나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명하냐 문제인데 윤 후보가 정확히 사과는 했어요. 사과는 했는데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팩트 체크가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빨리 해주고 그래야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민주당은 이걸 공세적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은 또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공세가 있을 것이고 양쪽이 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한 다음에 정확히 사과를 할 때
이 리스크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가 이 YTN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YTN 기자는 김의겸 의원이 과장한 거 아닐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직접 내용 들어보시죠. YTN 기자가 이제 검증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 왜 나만 이렇게 말하자면 괴롭히느냐 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당신도 기자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그 이야기보다도 더한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털면 당신도 안 나올 줄 아느냐는 얘기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확인하실 것이고 통한 건 전데 네, 김의겸 의원님께서 좀 다소 조금 과장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털면 나오는 게 없는 줄 아냐 이런 이야기는 없었나 보네요. 그 부분은 좀 사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과는 다르. 자, 이상일 의원님 이거 기자 출신으로 저 느낌 어떤 느낌? 그렇습니다. 김의겸 의원도 한겨레 기자 출신인데 네. 정말 저는 기자 출신으로 부끄럽습니다. 기자가 정치인으로 뭐 변신해서 정치 활동하는 거 좋습니다. 예. 저도 뭐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에 기반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네. 명백히 취재 기자는 아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지 않고 일단 좀 지켜보면서 나중에 내가 증거를 뭐 대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걸 시간 흘러 보내서 이런 사안이 묻혀지길 바라는 건지 몰라도 정정당당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자기가 이 사실 윤석열 후보 부인을 좀 공격하기 위해서 지나친 표현을 썼다. 뭐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옳은 태도인데 마치 그 본인이 가짜 뉴스를 계속 지금 인정하지 않고 생산하려는 저런 태도. 저희 입장에서 표를 얻는 데서는 저런 태도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태도가 밉상이거든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 저런 식으로 나서면 나설수록 아마 이재명 후보한테 마이너스가 되고 이미 김의겸 의원은 저런 전과가 있습니다. 이 전과라는 표현은 뭐 법적 전과가 아니고 저런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친의 그 연희동 집 매매와 관련해서도 거짓 이야기를 했다가 다 관련 자료 윤석열 후보 쪽에서 내니까 그때서야 도저히 그걸 부인할 수 없으니 인정하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 분이 또 저런 이야기를 한다.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에서는 출연한 기자가 하지 않은 말까지 만들어내는 나쁜 의원, 나쁜 선배가 됐다 이런 말을 했고요. 김의겸 의원은 또 김건희 씨 핸드폰 열어보자 재반박을 했는데 YTN 기자가 직접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김의겸 의원도 아니고 제가 그 기자도 아니라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뭐 그 녹음 파일이 있다면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아닐까. 그러면 좀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 같고. 근데 이런 논란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계속 나오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뭐 국빈들 방한할 때 같이 우리 국격을 대변하고 이렇게 할 때 뭔가 좀 의심쩍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의혹들이 기사가 되고 뉴스가 되고 논란이 되고 이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